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80대인데도 어떤 분은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거동이 불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75세 즈음 했었던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수명을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진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76세 어르신은 요즘 들어 잦은 넘어짐 사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카펫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해요. 평소에 간단한 글씨 정도는 잘 보이니 난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진을 받아보니 시력 저하가 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하니 모서리가 잘 보이지 않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까지 있어 집 안에서조차도 사고 위험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후 조명을 밝히고 바닥에 장애물이나 문턱을 최대한 제거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었고 최대한 집안에 물건을 안 두고 깨끗하게 치우셨다고 합니다. 저만 만나면 늘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75세를 전후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특별히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 만들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여기에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면서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골절 사고의 80% 이상이 낙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두운 조명, 어지러운 바닥, 미끄러운 화장실이 주요 원인이었죠.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잘만 보였는데 요즘은 못 보고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아침 집 안 청소하는 걸 일과로 삼았죠. 이제부터라도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째,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을 밝게 만드세요. 둘째,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셋째, 화장실과 주방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넷째,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다섯째, 필요하다면 돋보기나 밝은 조명 설치를 망설이지 마세요. 시력이 좋지 않다고 청소와 정리를 포기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잘 보이지 않아도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시력을 관리한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마다 숨이 찬다면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산책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고 주말이면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유독 체력이 확 안 좋아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고작 아파트 2층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너무 가빠 잠시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근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70세를 전후로 하체 근력이 가파르게 감소하는데 숨이 자주 차는 증상은 단순히 심폐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이었던 거죠. 이런 현상이 특히 75세 전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시기에 근육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근육량이 50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20kg 쌀가마니를 들 수 있었던 분이 이제는 10kg도 버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은퇴와 같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활동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력 저하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엔진이 녹슬 듯이 우리 몸도 운동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뜻하는데 이것이 감소하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체중이 늘고 근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또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를 전후로 한 시기의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식욕도 좋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생활 리듬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잡히게 됩니다. 만약 걷는 게 힘들고 예전만치 않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노후 근력 운동법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기 좋은 건 의자 운동입니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고 다시 앉는 동작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 5회씩만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조금씩 적응하니 그때부터 서서히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건 뇌가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화를 의도적으로 줄여보세요. 75세의 두 번째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평소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분들도 갑자기 짜증이 늘고 불평이 많아지는 변화를 겪곤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넘게 알고 지내는 한 어르신은 원래 활달하고 밝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70세 초반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75세가 되면서부터 매사에 짜증이 늘고 유독 불평을 많이 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나 왜 이렇게 신경질이 늘었지? 라며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하셨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과 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75세 전후가 되면 뇌세포가 점점 더 지치고 줄어들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때 작게 보이던 일이 크게 느껴져서 불만과 불평, 화가 부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화를 많이 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는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자극해 오히려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지나친 부정적 감정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뇌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화를 길들여 보세요. 상대가 아닌 문제 자체를 보려고 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면 화를 내는 대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세요. 노년기에는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두뇌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명상, 즐거운 취미생활로 뇌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세포가 받는 피로가 많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뇌가 건강하고 밝다면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호르몬이 깨지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75세를 맞이한 최문성 어르신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오랜 세월 함께하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후였습니다. 50년 넘게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매일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버텨야지. 하며 혼자서라도 아침 산책을 이어가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왠지 모를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늘 하던 산책도 힘들어지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식욕도 떨어지고 무기력감이 심해져 점점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을 걱정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다시 신체의 리듬을 깨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사실 75세를 전후로 우리 몸의 호르몬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실이나 은퇴와 같은 큰 변화나 충격이 겹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최문성 어르신의 무기력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호르몬 시스템이 균형을 잃으면서 시작된 것이었죠. 인체의 호르몬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특히 75세가 되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 어르신의 경우 배우자 상실이라는 큰 충격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렸고 이는 다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연쇄 반응처럼 하나의 변화가 전체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최 어르신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셨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정기점검과도 같은 것이죠. 둘째,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보자. 이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셋째,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75세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50대, 60대인 분들도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들이신다면 나중에 찾아올 변화를 한결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은 절대 약만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번째, 몸과 마음이 녹슬면 인생도 녹슬어 갑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익히고 움직이세요. 정연숙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이제 편히 쉬자라는 생각에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75세가 되기도 전에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져 가벼운 우울증까지 겹쳤죠. 그제야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에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운동 모임을 추천해주고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손발도 자주 써야 녹슬지 않는다. 라는 옛말처럼 몸을 계속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마음도 함께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뇌는 용불용설이라고들 하죠. 우리 몸과 마음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멈추면 다른 쪽도 금세 따라서 멈춰버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쉬면 늙는다고 답하십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라고들 말하죠. 65세에서 75세 사이를 활동적 은퇴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시기는 아직 충분히 활발한 사회 활동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책을 읽고 컴퓨터를 배우고 바둑을 두는 등의 두뇌 활동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도움이라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사계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25세 전까지는 봄, 50세까지는 여름, 75세까지는 가을, 그리고 100세까지는 겨울이라고들 말합니다. 70세는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에 달한 늦가을이며 80세는 막 겨울이 시작되는 초겨울과도 같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맞이할 겨울이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변화를 이해하고 하나씩이라도 실천하시면 분명 여러분 노후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번거롭고 힘드실 수 있지만 이 순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맞이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80세 이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